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수년 전 탈퇴한 회원과 휴면 회원의 정보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탈퇴 회원 정보를 별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A씨는 2년 전에 쿠팡을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NS에서도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통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며 쿠팡이 탈퇴 회원 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회사는 탈퇴 회원의 기본 정보를 90일 후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거래 기록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쿠팡이 이처럼 한시적으로 보관해야 할 탈퇴 회원 데이터와 활성 회원 정보를 분리하지 않은 채 동일한 시스템에서 관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유출 정보에 탈퇴 휴면 회원 정보까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이 법적 보관 피호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통째로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일 박대준 쿠팡 대표는 유출된 3,370만 명 정보에 휴면 탈퇴 회원도 포함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탈퇴 회원 정보를 어떻게 분리 보관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인해 피싱, 스미싱 사례가 확산하는 가운데 쿠팡 체험단을 사칭한 신종 사기도 등장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알림을 받은 쿠팡 회원 A씨. 구매한 적 없는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적이 없는 그 스마트가 결제됐어요.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20만 원 정도 됩니다. G마켓 측은 해킹이 아니라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쿠팡 정보 유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제 해킹 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출된 정보들도 상당히 많은 양이 유출이 됐고,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예상치 못한 형태의 뭐 2차, 3차 뭐 추가 피해라던가 아니면 금감원이 G마켓 부정결제 경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계정 탈취형 부정결제 사고가 쿠팡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쿠팡페이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필수 항목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쿠팡페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원아이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쿠팡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만약 결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대규모 금융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쿠팡페이가 뚫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지금 돼 있어서 저희가 그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는 봤었습니다만 어제부터 현장 점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한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검사 여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여파가 금융사고 우려로 번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화번호와 집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린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쿠팡 회원 탈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쿠팡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쿠팡 앱에서는 탈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PC 홈페이지로 이동해 깨알 같은 안내문에 동의하더라도 와우 멤버십 회원이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탈퇴와 동시에 멤버십 해지가 되지 않고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인데 멤버십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무더기 광고를 파헤치고 나와야만 해지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왜 쿠팡을 탈퇴하는지 주관식 답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 조금 전 쿠팡에서 탈퇴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PC버전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와우 멤버십 해지 또 주관식 설문조사까지 모두 10단계가 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다 친구들한테도 공유하고 계정은 빨리 바꿔놨는데 이미 다 털려가지고 바꾼 게 의미가 있나 다른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 회비를 58%나 올리면서 커다란 계속하기 버튼 하나로 동의 절차를 마치는 눈속임 상술, 다크 패턴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눈속임 상술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도 맺었지만 회원 탈퇴까지 가는 20곡의 절차는 고쳐지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빠른 배송에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JP모건은 경쟁자가 없는 데다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화가 나죠. 이게 무서운 게 쿠팡 외에 다른 것들이 이게 잘 써지지가 않는. 박대준 쿠팡 대표는 회비 인상과 탈퇴 과정이 모두 눈속임 상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간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배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다수 검색됩니다. 법원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유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이 1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011년 싸이월드, 2012년 KT 정보 유출 사태처럼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과 이용자의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평가입니다. 분쟁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기업과 이용자 중 한쪽이 거부하면 사건이 종료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분쟁 조정에 나선 시민단체는 이 또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쿠팡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추후 소송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악의적 태도를 입증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여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 한 명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졌는데 분쟁 조정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인 만큼 기업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수락했을 때는 페이버를 주고 거절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보다 국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들에는 최근 쿠팡 이츠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 이츠에 광고비를 쏟아온 음식점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한 30% 가까이. 예. 쿠팡 입점 업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에 떼어가는 비용은 다른 쇼핑 플랫폼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쿠팡의 정산 주기가 51일 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34%로 조사돼 다른 쇼핑몰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입점 업체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계열사인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연 최고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입점 업체 75%가 중소상공인이라며 23만 명이 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누적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우리가 빌려가고 우리가 돈이자를 그만큼 내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그래 아주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쿠팡의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원고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달 17일 경북에 사는 A씨는 관세청으로부터 셔츠 8.1kg이 통관됐다는 내용의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세정제 반입이 허가됐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잇따라 통관됐다는 소식에 당황한 A씨. 배송지를 조회해봤더니 셔츠는 서울 중구로, 손세정제는 인천으로 배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도용 신고하고 바로 재발급 조치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A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앞서 해외 직구를 위해 등록해두었던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해 쿠팡에 문의했지만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현관 비밀번호 이외의 정보는 유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개인 통관 고유부에도 함께 유출됐죠? 아직 조사 과정에서 통관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팡을 통해 처음 해외 직구를 할 때 통관 부호를 등록하는 만큼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통관부호를 개인이 직접 쿠팡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 통관부호도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가운데 관세청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부호 유출을 우려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재발급 요청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통관부호 유출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앞서 쿠팡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던 만큼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300만 명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을 수정해 외부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회사 이용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